김어준의 뉴스 공장. 자, 쇼미더머니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핵까지는 안 되고, 예, 핵 주변. 거의 핵 가까이 계신. 자, 다스와 관련해서, 항상 주목받고 계신 분입니다, 요즘은. 근데 이제 오늘은 갑자기 현대건설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네, 들고 나오셨어요. 자, 새로운 건입니다, 새로운 건. 새로운, 뭐랄까요, 시각을 우리한테, 던져주는 사안인데, 자, 왜 현대건설에 주목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그 현대건설을 떠올려 보면, 네. 그 현대건설이 처음에 형제난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그런 적이 예. 있었죠. 상속, 예, 정주영 회장 이제, 사후에 누가 과연 알짜들을 먹느냐 가지고. 예. 그 당시에 이제 현대건설의 의미는 사실 그 정주영 회장이 현대건설을 모태로 해서 예. 그룹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현대건설이 형제들 중에 누가 그 현대건설을 가져가느냐. 이것이 현대건설의 적통자가 되는. 그렇죠. 현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현대건설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개동에 있는 그 사옥. 예. 거기 현대건설이 있는 위치인데. 예. 그 사옥을 누가 가지느냐. 예. 이것이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의 유지를 받들고 적장자가 되는 예. 그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징적인 역할을 했던 회사죠. 예. 예. 근데 그때 현대건설이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하는 때였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그런 현대건설이 이제 그 어려워지면서 예. 그 정책금융공사에서 자금이 들어가고 해서 이게 그 공적 기업으로 이제 바뀌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민간으로 돌려줘야 되는 시점이 2011년도에 10년도였죠. 이게 좀 오래된 사안이라 잠시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현대건설은 현대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모태가 되는 회사였는데 어려움에 처했다가 다시 이제 매각을 하는 그래서 현대 그룹 계열사 중에 누가 현대건설을 가져가느냐. 예. 이게 이제 한참 화제가 됐던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화제가 됐던 시점이고, 그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던 시절이고, 요 얘기 앞서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그 현대건설 개동 사옥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특혜를 줘서, 예. 개동 사옥이 아니고 저 현대자동차. 아, 그건 자동차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특혜를 줘서 네. 그 다스의 매출이 그때 급등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다. 예. 예. 그러니까 현대 특혜 서울시장으로서 그 사무실을 열도록 만들어주고 불가능했던 사안이었는데 그리고 그 특혜를 받아서 다스가 매출이 급등했던 거 아니었나 이런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어서 이번엔 대통령이 된 이후에 현대건설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이제 다스의 매출이 급증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급증합니까? 그 당시에 이제 다스 현 대통령 퇴임 이후와 퇴임 전에 그 급증 비율을 보니까 우선 매출이 다스가 대통령 재임 시절에 18%씩 이렇게 늘어났고요. 예. 네, 엄청 성장해요. 그리고 퇴임을 한 다음부터는 이제 7% 정도로 이제 확 떨어지죠. 네, 대통령 재임 시절에 어쨌든 그 이전 혹은 그 이후에 비해서 2배 이상 성장했다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했을 때는 뭐가 있지 않겠냐라는 예.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런 의구심을 갖고 이제 사안을 바라보다가 현대건설 매각 과정이 눈에 들어오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현대건설 자체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기서 사장과 회장까지 그렇죠. 지내고 나왔는 그런 기업이고 그렇죠. 분명히 관심이 있을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죠. 예. 그런데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니까 그 당시에 이미 그 현대건설이 매각 시장에 나와가지고 예. 현대그룹하고 그리고 예. 현정은 씨 쪽의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 그룹이 예. 서로 그것을 어떻게
자기들이 인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현대가 지금 다 같은 현대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개가 나눠져 있죠. 그렇죠. 자동차그룹과 현대그룹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현대그룹은 정몽헌 씨 돌아가신 분의 그 쪽이고 이쪽은 정몽구 씨라고 현대차 그룹 쪽이죠. 그분들이 이제 서로 옛날에 형제의 난이 그때 붙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현대건설이 매물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2010년도에 매물로 나왔는데. 그룹이 가져가느냐 자동차가 가져가느냐. 그 상황이 상당히 매우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2010년도에 그게 나왔을 때 현대그룹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먼저 선정이 됐었어요. 그 5조 5천억이라는 돈을 주고 사겠다라는 때였고 현대자동차는 5조 1천억을 제시를 해가지고 현대그룹이 먼저 그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는데 그때부터가 이제 이상합니다. 요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이전에 현대건설이 어려워져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공적 자금을 2조 9천억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공기업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다시 이제 그 사기업이 매입해 가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현대건설이 그러니까 그때는 현대가 주인이 아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누가 가져가느냐가 그 당시에 이제 적통의 그 의미를 부여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회사를 가져가는 의미가 아니었고. 그 이상이 있었다. 그런데. 그리고 현대그룹 입장에서는 그 현정은 씨 쪽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거기 안에 현대건설 안에 8.3%라는 현대상선의 지분이 있었거든요. 그 현대그룹은 현대상선이 주기업이었기 때문에 그 집의 경영권 문제가 걸려있는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든 자기들이 그 기업을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5조 5천억이라는 거금을 이제 투자를 해서 사게 되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사려고 하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으니까요. 사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는데 이 부분을 그 당시에 친이계 쪽이라고 볼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 현대 상황을 뒤집습니다. 현대그룹이 이걸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 자금 원천이 해외에서 돈이 들어온다는데 그걸 조사를 해야 된다. 국정조사를. 그런 이야기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때부터 포문을 엽니다. 국회에서. 그러니까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는데 갑자기 친이계 의원들 몇몇이 나서고 국정조사 운운하면서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된다느니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때 물론 그 빌미를 준 것은 그 당시 현대증권 노조에서 현대그룹이 그렇게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거를 사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를. 처음에는 노조의 이제 정당한 질문 제기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국회에서 그때 정무위였겠네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정무위 쪽 소속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이 자금 원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문제를 삼았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보면 그때 발언한 내용들에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친이계 쪽이었어요. 지금도 국회의원님 분들도 있고. 그때는 안 보였는데 이제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보이네요. 다 보이죠. 그리고 그러면 금융공사가 최대 주주였기 때문에 정책금융공사도 중요했지 않습니까? 입장이. 그렇죠. 정책금융공사의 입장이 또 이상합니다. 그 당시에. 이상합니까? 처음에는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해놓고 현대그룹에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같이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지정을 하지 말든지 처음부터.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그때부터 입장이 바뀌기 시작하고 현대그룹에서 제일 문제를 삼는 그 8.3%의 현대상선 지분을 현대차가 가져가더라도 이 경영권 행사에는 손을 떼겠다라는 그 중간 중재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고 자임을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의 태도도 또 이상합니다. 그 당시에. 검찰의 태도, 노조가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언제부터 검찰이 노조 이야기를 그렇게 잘 들었는지 모르죠. 그 노조 이야기를 가지고 검찰이 오히려 현정은 쪽을 수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그렇군요. 이 전방위적으로 금감원하고 그 정책금융공사, 검찰, 국회 전방위적으로 동원이 돼서 그 당시에 그럼 우선협상 대상에서 해지가 됩니까? 그래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폐기하고 해지를 하고 다시 현대차와 MOU 같은 것도 체결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계약을 했으니 그래서 협상 대상자가 이제 돼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네. 그럼 우선 협상 대상자한테 우선권을 주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그리고 돈도 여기서 많이 썼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현대 그룹에서 4천억 100억 정도 낮은 금액으로 오히려 현대차에다 주거든요. 오히려 낮은 금액으로. 그럼 공적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한 4천억에 되는 돈을 공적 자금으로 회수도 못하면서까지 이쪽으로 밀어주는 거죠. 재밌네요. 공적 자금 4천억을 손에 보면서까지 현대 자동차로 가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현대 자동차로 넘어간 다음에 그때가 원전건설이 2009년도에 UAE. 예, UAE 원전건설 지금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원전건설에 현대차가 시공사로 참여를 합니다. 현대차가 현대건설을 먹고? 예. 예. 이게 먹은 후입니까? 먹기 전입니까? 이제 먹고 난 다음이 2009년도에 이 UAE하고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 그 계약을 체결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공 계약은 2011년도에 이루어지는데 현대건설로 넘어간 다음에 시공사로 넘어가죠. 그러면 현대건설은 이미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어떤 노하우와 자격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 당시 현대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현대건설의 이제 자회사 격인데 거기 현대 원전건설 면허나 이런 것들이 다 면허를 가지고 있죠.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UAE 원전건설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했겠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 명분상으로는 적통의 의미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또 앞으로 원전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현대 건설이 필요했기도 했고. 그리고 나서 실제 인수하죠. 수주하죠. 예, 수주가 돼 가지고 그 당시에 되는데 이 원전 건설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이 당시에 이 원전은 한수원이 원래 원전 소관이죠.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해외에다가 원전을 건설하게 하는 것은 한전이 하게 돼 있었어요. 그중에 그 업무를 떼가지고. 그 부분만. 네. 그래서 원전 수출 부분은 한전이 관리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전 사장이 누구냐 하면 현대건설 출신 김중겸 씨라는 분이 한전 사장으로 와 있었던 시죠. 연결고리가 척척 맞네요. 예. 그래서 그러면 결국 지금 의혹을 가지고 가신 대목은 이런 거네요. 그러면 결국 현대차가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현대그룹으로부터 현대건설을 뺏는 과정에서는 그 친이계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정책금융공사라든가 혹은 검찰까지 동원돼 가지고 압박을 해서 의혹입니다. 뺏었다는 의혹. 뺏고 그리고 나서 현대자동차는 현대건설을 품에 안고 UAE 원전을 수주하고 그런데 이제 검찰이라든가 의원들이라든가 공사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청와대가 힘을 뒤에서 쓴 거 아니겠는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가가. 그래서 이제 그 대가 부분을 지금 이제 저희들이 다 쓸어보시는군요. 그 이후로 실제 다스의 매출이 급증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이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그 매출이 늘어나는 게 18%씩 이렇게 늘어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제 7%로 이제 떨어지죠. 다시 쭉 떨어졌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사롭지 않다. 예사롭지 않네요. 사실 제가 2011년에 그 자동차 면허 간소화 나왔을 때. 그렇죠. 이거는 7년 전입니다. 이거는 다스 매출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세계 최초로 제가 주장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것은 자동차 면허가 간소화돼서 이득을 볼 사람은 세상에 교통사고도 늘어나죠. 실제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죠. 실제로 이득을 볼 사람, 학원도 안 좋아요.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관계자 중에 이득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득을 볼 곳을 굳이 찾자면 자동차 회사.
면허를 쉽게 발급하니까 면허를 발급하면 차를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차가 많이 팔리면 차 안에 들어간 시트도 많이 팔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다스 매출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긴 참 어려운 사안이다. 정책이니까. 정책이죠. 예. 하지만 요 사안은 연결고리가 뭐랄까요. 뇌물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포괄적.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죄. 만약에 대통령의. 또는 뭐 제3자 뇌물. 예. 또는 직접 자기 거라면 직접 뇌물. 뭐 그렇게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서 결국은 그 포괄적 뇌물죄 재벌과의 네. 주고받는 관계 속에 그때는 소위 이제 재단으로 받았다면 이거는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면 그냥 자기 회사로 받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혜택을. 이 연결고리가 완성되면 전혀 다른 검찰에서 새로운 하나의 또 일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까지 수사 대상이네요. 아주 새로운 수사 대상 영역이 하나 탄생했네요. 네.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매출이 폭증한 건 사실이고, 네. 네. 왜 이런 폭증이 있었는가? 의혹을 살필 때 현대 자동차와의 관계를 봐야 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건이다. 네. 자, 또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 이거는 네. 다음 시간에 하죠. 이게 왜냐하면 이야기하면 아까 그 전해철 의원이 금강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제 사실 그 역사적인 뿌리가 깊거든요. 금강은. 네, 위장 계열사 의혹을 제가 잠깐 그냥 얘기했는데. 위장 계열사 정도가 아니고 네. 거기에 이제 김재정 씨 처 건영미 씨가 지분을 64% 그 지금 가지고 있죠. 아들이 10% 그래서 네. 전부 합하면 74%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옛날에 그 세강공업이라고 지금 한양시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건하고 아주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이건 조금 네, 좀 복잡한 사건입니다. 좀 이야기 재미있으면서 복잡하면서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 네. 주에 우리가 이 여하간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금강 혹은 뭐 위장 계열사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건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네. 회사를 하나 세워가지고 글로 그 비자금을 빼내거나 그렇죠. 예. 한 게 아닌가 의혹이 되는 대상이 되는 회사가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근데 네. 이 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새로운 그 포인트를 제공하셨어요. 그러니까 현대와 다스와의 관계, 현대자동차와 다스와의 관계, 그리고 대통령 재임 시절에 현대자동차 쪽에 특혜를 준 것이 없는가, 그리고 그 특혜가 다스의 매출로 이어지진 않았는가 네. 하는 연결고리를 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 현대 건설 매각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엄청난 큰 사건이었는데 그냥 형제들의 난으로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거기에 대통령의 이해가 거기에 결부되어 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국회, 네. 그다음에 검찰, 건강원, 이거 뭐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네. 합리적인 지적. 그 위에 누가 있지 않고는 그 사람들이 같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안 보이는데 지금은 다 보이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의혹의 제기였고요. 자, 그건 그렇고 다스 주식 지난주에 예, 여러 가지 우려. 그러니까 향후 이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그게 2월 중순이나 말쯤에 나온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샀다가 너무 비싸게 사는 게 아닌가. 그런데 네. 지난주에 제가 거기 참여한 분들은 거기에 뭐 이익을 뭐 5% 10% 실현할 목적보다는 그런 분들도 소수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보다는 결국은 이걸 통해서 다시 실소유주 문제를 밝혀내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들을 밝혀내고 그게 더 큰 목적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고려, 일반적인 주식 매입 때의 고려 말고 지금 당장 매입해서 주주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선제적 그렇습니다. 매입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 여론을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이제 그 고민이 사실 계속 지금 깊어졌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산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자고 오면 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 예. 투자 자금을 회수한다든지. 다스에 투자 자금을 회수한다든지. 은행들이 압박한다든지. 은행들이 아니 지금 거래를 끊고 자금을 전부 다 회수를 하려고 한다. 종편이 특정 보도, 단독 보도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뉴스를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정리하면 종편 쪽에서 이제 채널A였던가요? 그 단독으로 나온 건데 네. 시중은행들이 다스와 거래은행들이 자금 회수 압박이 있다든가 뭐 대출했던 곳에서 그렇게 다스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네. 식의 보도예요. 보도인데 저는 그 뉴스를 보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의부도를 내려고 하나? 예. 저도 사실 이제 그 점에 이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처음에는 그 보도 자체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보도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스가 그런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보도 안 할 회사가 아닌데 예.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보도를 지금 계속 내느냐. 그럼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다스라는 게 지금 실소유주가 의심되는 그런 그 일가들의 회사로 보지만 그 속에 있는 사실 다스 속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 주인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 일하는 분들이. 그 회사의 실주인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아니 실제로 그분들의 그 일터이기도 하고 자기들의 그 터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자금 모아가지고 혹시 우리가 투자 사는 그 자금 자체가 너무 많이 또 손실을 보게 해서도 그것도 도리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처음에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금융권에서 이렇게 하는 회사가 이 회사가 돈이 없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라도 지금까지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부분들을 해 나갈 수 있는 회사인데 왜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뉘앙스에 고의부도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로 다스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뉘앙스의 보도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금융권에서 압박해서 저는 그런 뉴스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라고 그러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1차 부도를 냅니다. 예? 그 어음이 돌아간 걸 막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 거죠, 무조건. 네. 어음의 액수와 상관없이 못 막으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음이 돌아오는데 안 막았어요. 못 막은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멀쩡한 회사를 말이죠. 정권이 보복해서 망가뜨렸다고. 그렇게 지금 뒤로 넘어지려고 지금 페인트 모션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예. 왜냐면은 설마 같은 게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런 반격을 해야 하는데 제일 좋은 반격이 뭐냐. 정권이 보복을 해서 멀쩡하던 회사가 이제 망하게 생겼다. 이거 봐라. 이 멀쩡한 회사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라고 하는 게 괜찮지 않겠냐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 들어갔을 법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걸 사야 되겠다. 저는 그 뉴스를 이 뜬금없는 뉴스는 뭔가 싶어가지고 뜬금없는 뉴스 이제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않습니까? 화가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이거 고의부도 어음 들어오는 걸 막지 않아서 고의부도를 낸 다음에 넘어지고 나서 이거 봐라 이거 회사 망하게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망한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빨리 사야 되겠다 거꾸로.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빨리 사시죠. 예, 저희들이 지금 다 준비를 끝내놨습니다. 곧 타이밍이 옵니다. 네. 예.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최초에는 사실 제가 조금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어요.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이 현대차에서도 이거 지금 부담스러워서 거래를 좀 끊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차에서 이 제조업하는 걸 보면 이게 그 제조업이 만들어지는 기간 산업들은 이게 금방 끊거나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회사를 하나를 만약에 그 회사와 거래를 끊으려 그러면 그만한 다른 회사가 충분히 커왔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차는 만들어야 되는데 시트가 없으면 차가 출고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모두 다 이 코스프레다. 그럼 이 회사가 끊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쪽 이야기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이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 다스의 뒷배우와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죠. 회사가 주식 샀는데 회사가 망하면 어떡할 거냐. 그렇죠. 이런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큰 프로젝트, 예, 이렇게 여러 사람의 견해가 합쳐지고 거기에 십시일반으로 돈이 모이고 하는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간첩이 들어와요, 꼭. 꼭 간첩이 들어옵니다. 네. 정확하게 아시네요. 네. 간첩이 들어와서 그거에 정반대되는 의견들을 자꾸 제시해요. 그럴 거면 아예 돈을 넣지 말든가. 그렇죠. 그 안에 돈을 넣어놓고 사지 말자고 하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계속 전개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목소리를 키워가면서. 간첩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 지금 저희들이 참여해 주신 분들 정신은 정말 고귀한 정신이거든요. 네. 촛불 정신의 다름 아니다. 저는 똑같이 촛불에 참여했던 심정으로 여기에 다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런 분들의 힘을 제가 얻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뭐 내가 돈을 안 받아도 좋다. 우리는 물론 돌려드리겠지만 뭐 그 손해를 보면 그걸 가지고 나는 포기할 테니까 전부 다 그 돌락한 사람한테 그걸로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그런 데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의견이 분분하죠. 네. 네. 의견이 분분할 텐데 그냥 원래 애초 계획을 세웠던 대로 가시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법적으로 변호사님과 함께 아주 클리어하게만 하시면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좀 액수가 큰 분들한테는 따로 컨펌을 받으시고 그렇죠. 네. 네. 이게 손해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취지가 이러하니 우리는 구매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는 주주로 방송을 하시죠. 다스 주주로서 이런 요구 저런 요구를 할 수 지금까지는 주주가 아닌 회사하고 그렇습니다. 상관없으니까. 근데 구입하고 나면 주주잖아요. 주주로서 주장하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그리고 그 뒤에 그 엑시트 플랜도 저희들이 네. 다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모든 것까지 제가 보기보다는 상당히 주도 면밀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물산 장려 운동, 국채보상 운동 이후로 처음으로 해보는 대규모 사람들이 참여한 운동이기 때문에 돈과 관련해서는 저는 혹여라도 손실을 좀 볼까봐 주춤하기보다는 예 감수하고 네. 애초의 뜻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다만 큰 금액을 참여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이나 또는 뭐 여러분들에게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 컨펌도 받고 뭐 그래서 진행을 빨리 하시게 맞습니다. 이 사실들이 사실 그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일일이 이렇게 다 말씀 못 드리는 점은 우리 그 참여하신 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 네. 네, 그런 당부 말씀. 세분 논의를 하고 계시다고 하고 조만간 아마 액션에 들어가실 것 같고 또 한 가지 오늘 얘기했던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 미리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다스가 매출이 급등했는데 대통령 재임 기간 그건 명백한 사실인데 그 기간 동안 현대 자동차와 그 권력 간의 어떤 주고받는 거래 혹은 결탁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이런 문제 제기죠. 아마 많은 언론사에서 아마 지금 착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까지 그런 보도가 없었는데 청장님이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이 사안에 대해서도 취재가 필요하고 수사도 필요하다. 네. 예, 하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자, 아마 조만간 다스 주주로 다시 출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혹적이고 상큼한 국민 시사 요정 김어준입니다. 표준 황교육 선생님 코너 지각을 해가지고 전화로 먼저 시작하시는데 지금 올라오는 중이라고 하시는데 여보세요? 예, 황교익입니다. 지금 어디십니까? 지금 1층에 있습니다. 아니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끊어질 텐데?
아니요, 뭐, 엘리베이터도 잘 연결이 되더라고요, 요즘에.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예.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예. 전화를 하다가 전화를 하면서 들어오세요, 스튜디오 자연스럽게. 오늘 주제는, 예. 지난주에, 사장님하고 뭐 신년회 하자고 아침에 감자탕을 먹다가, 예. 대언론사의 교통방송의 사장님이, 일종의 가짜뉴스에 노출돼 있더라고요. 아, 감자탕에 대해서 TBS 사장님 잘못 알고 계시던가요? 예. 예. 그래서 이거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감자탕 유래 뭐 이런 거요? 예, 그렇죠. 이 감자탕이라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감자뼈라는 게 있다라고 네. 그래서 감자탕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냥 감자가 들어가서 감자탕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 감자뼈가 있어서. 그래서 그 이야기가 번진 게 한 12년 됐어요. 누군가가 처음 시작했겠죠. 예. 그렇죠. 한 방송사에서 시장에 가서 보니까 감자뼈라는 게 팔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는 감자가 들어가서 감자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감자뼈라는 게 있다라고 방송에서 한번 다뤘어요. 아, 그 방송의 시초군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감자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이 감자탕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것이 쭉 번지고 계속해서 그 방송명 뭐 여러 인쇄물에서 그 잘못된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알려졌습니다. 아, 이게 잘못된 거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냥 감자가 들어가서 감자탕이죠. 고구마 감자 할 때 그 감자가 들어가서 그냥 감자탕이 된 건데, 예. 네. 그래서 그 감자뼈나 뭐 감자라는 이름이 붙는 것을 갖다가 돼지 뼈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주장이 보면, 네. 먼저 돼지 등뼈의 가운데 있는 그 무엇이 감자라는 뭐 이런 것이다. 근데 그 등골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1층이면 벌써 올라오셔야 되는 시간인데요. 이제야 보이는데. 지금 들어와요. 네. 그래서 지금 걸어오고 계십니다. 예. 얼른 들어오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이 라디오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자, 이제 앉으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하신 얘기는 그러니까 감자라는 뼈가 있어서 감자라고 한 방송을 통해 잘못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감자가 들어서 감자탕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등뼈의 모양을 보면서 약간 이렇게 둥그름스름한 모양이 있어요. 그게 네. 감자의 모양하고 비슷했으니까 그걸 옛날부터 감자뼈라고 불렀다라고 이제 이런 주장들이 지금 막 떠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이 아니다. 감자라는 말이 언제 들어왔고 만들어졌고 네. 그 감자가 뭘 의미했던가 하는 것을 조금만 추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해보시면요. 지금 네. 이 감자라는 식물이 네. 우리 땅에 들어온 게 1800년대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감자라는 게 없었어요. 남미 작물이고 그게 유럽을 통해서 이제 한 바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이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1800년대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걸 감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전에는요? 마령서라고 했었죠. 그 말의 그 방울같이 생긴 뭐 어떤 것이다라고 해서 마령서라고 불렀어요. 이 작물은 그렇죠. 마령서라고 불렀다. 네. 처음엔. 1800년대에 감자라는 말이 또 등장을 하긴 하는데 고구마를 뜻했어요. 아, 고구마를 감자라고 불렀습니까? 그렇죠. 김동인의 소설 감자 있죠. 모릅니다. 모릅니까? 옛날 국어 교과서에도 실려 있었는데. 얼핏 생각도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 감자 1920년대 작품이거든요. 네. 그 감자는 감자가 아니라 고구마예요. 실제 의미하는 고구마. 옛날에는 고구마를 감자라도 불러보기도 했구나. 그렇죠. 네.
만약에 예전부터 그런 뼈를 감자뼈라고 불렀다 그러면 그 모양이 돼지뼈의 모양이 고구마 같아야 감자뼈라는 말이 이렇게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고구마를 감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모양이 고구마 같았어야 하는 거다. 그렇죠. 동글동글한 게 아니라. 그렇죠. 길쭉한 모양의 이런 모양이어야 감자뼈라는 이름이 예리한 붙을 수가 있는 지적인데요. 거죠. 이 지적은 선생님 말고는 한 적이 없습니까? 없죠. 이걸 그래서 마령서라는 이름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거의 식물명으로 공식 명칭처럼 이렇게 쓰였었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고구마라 부르고 그러니까 감자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 지금의 감자에다 감자를 붙이기 시작하는 게 1970년대. 그래요? 얼마 안 됐어요. 감자를 감자라 부르는 것이 그렇게 오래 안 된 겁니까? 그래서 그 감자뼈의 모양이 감자처럼 생겨서 감자뼈라고는 말이 만들어졌다는 이런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군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감자가 언제부터 쓰였는지 생각해 보면 언제부터 그러면 왜 고구마를 감자라고 하다가 이 작물을 감자라고 별도로 부르기 시작한 거죠? 무슨 계기가 있습니까? 그건 모르시죠? 그게 두 개가 이제 혼란이 생기니까 지금도 지역에서는 맞습니다. 고구마를 감자라고 부르는 데가 많아요. 예, 나이 드신 어른분들 중에 고구마를 감자라고 하는 분들 있어요. 맛은 많아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감자탕에 감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가 하면 이것도 이제 1970년대의 상황이거든요. 분단 이전에는 개마고원 지역이 감자 주산지였고요. 거기서 이제 대량으로 많이 재배를 했었어요. 그런데 분단되고 난 다음에 감자 주산지가 우리 남쪽에는 없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에 이제 감자를 집단으로 재배를 강원도 감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강원도 감자라는 말도 분단 이후에 생긴 말입니다. 그래서 감자를 식량작물로 본격적으로 많이 심는데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1970년대 들어오면 감자값 폭락 건이 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감자를 많이 먹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들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때 감자 가격이 워낙 싸니까 돼지 등뼈, 뼈다귀탕, 따구탕 이런 말들은 일제강점기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자탕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뼈다귀 해장국 이런 원래는 뼈다귀탕이었는데 그렇죠. 감자값이 폭락하면서 거기다 감자 넣으면서 감자탕으로 바뀐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자가 들어가서 그냥 감자탕인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심플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그냥 심플한 거예요. 감자라는 말이 언제 우리한테 들어왔고, 그 말이 어떻게 해서 고구마와 경합을 벌이다가 감자로 정착됐는가 하는 것을 대충만 살펴봐도 그냥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뉴스공장 팀의 금요일 날 단고 회식 메뉴거든요, 이게. 금요일마다 아침에 감자탕을 먹습니다. 지겹도록 이렇게 먹습니다. 지겹도록 먹습니다. 거기서 TBS 사장님이 같이 참석하셨다가 감자탕의 유래를 잘못 아신 것을 보고 그렇죠.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대언론사의 사장님이 그 정도 TBS 사장님 디스네요. 그렇게 노출돼 있는가 사실 많이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리고 이런 잘못된 정보가 많이 흘러요. 이런 것을 전문가한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에는 저한테 꼭 여쭈고 감자탕. 이게 앞서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현대건설 개동 사옥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특혜를 줘서 개동 사옥이 아니고 현대자동차. 그건 자동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특혜를 줘서 다스의 매출이 그때 급등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현대 특혜 서울시장으로서 사무실을 열도록 만들어주고 불가능했던 사안이었는데 그리고 그 특혜를 받아서 다스가 매출이 급등했던 거 아니었나 이런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서 이번엔 대통령이 된 이후에 현대건설 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이제 다스의 매출이 급증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급증합니까? 그 당시에 이제 다스 현 대통령 퇴임 이후와 퇴임 전에 그 급증 비율을 보니까 우선 매출이 다스가
대통령 재임 시절에 18%씩 이렇게 늘어났고요. 매년. 예. 네, 엄청 성장해요. 그리고 퇴임을 한 다음부터는 이제 7% 정도로 이제 확 떨어졌고. 떨어지죠. 네, 대통령 재임 시절에 어쨌든 그 이전 혹은 그 이후에 비해서 2배 이상 성장했다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했을 때는 뭐가 있지 않겠냐라는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런 의구심을 갖고 이제 사안을 바라보다가 현대건설 매각 과정이 눈에 들어오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현대건설 자체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기서 사장과 회장까지 그렇죠. 지내고 나왔는 그런 기업이고 그렇죠. 분명히 관심이 있을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죠. 예. 그런데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니까 그 당시에 이미 그 현대건설이 매각 시장에 나와가지고 예. 현대그룹하고 그러니까 예. 현정은 씨 쪽의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이 예. 서로 그것을 어떻게 자기들이 인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현대가 지금 다 같은 현대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예. 두 개가 나눠져 있죠. 그렇죠. 자동차그룹과 현대그룹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현대그룹은 정몽헌 씨 돌아가신 네. 분의 그 쪽이고 예. 이쪽은 정몽구 씨라고 현대차 그룹 쪽이죠. 네. 그분들이 이제 서로 옛날에 형제의 난이 그때 붙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현대건설이 매물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2010년도에 매물로 나왔는데. 그룹이 가져가느냐 자동차가 가져가느냐. 그 상황이 상당히 매우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당시에 2010년도에 그게 나왔을 때 현대그룹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먼저 선정이 됐었어요. 네. 그 5조 5천억이라는 돈을 예. 주고 사겠다라는 때였고 현대자동차는 5조 1천억을 제시를 해가지고 네. 현대그룹이 먼저 그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높은 가격 제시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는데 네.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자, 쇼미더머니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핵까지는 안 되고, 예. 핵 주변. 거의 핵 가까이 계신. 자, 다스와 관련해서, 항상 주목받고 계신 분입니다, 요즘은. 근데 이제 오늘은 갑자기 현대건설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네, 들고 나오셨어요. 자, 새로운 건입니다, 새로운 건. 새로운, 뭐랄까요, 시각을 우리한테, 던져주는 사안인데, 자, 왜 현대건설에 주목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그 현대건설을 떠올려 보면 예. 그 현대건설이 처음에 형제난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그런 예. 적이 있었죠. 상속, 예, 정주영 회장 이제, 사후에 누가 과연 알짜들을 먹느냐 가지고. 예. 그 당시에 이제 현대건설의 의미는 사실 그 정주영 회장이 현대건설을 모태로 해서 예. 그룹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현대건설이 형제들 중에 누가 그 현대건설을 가져가느냐. 이것이 현대건설의 적통자가 되는. 그렇죠. 현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현대건설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개동에 있는 그 사옥. 예. 거기 현대건설이 있는 위치인데. 예. 그 사옥을 누가 가지느냐. 예. 이것이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의 유지를 받들고 적장자가 되는 예. 그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징적인 역할을 했던 회사죠. 예. 네. 근데 그때 현대건설이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하는 때였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그런 현대건설이 이제 그 어려워지면서 예. 그 정책금융공사에서 자금이 들어가고 해서 이게 그 공적 기업으로 이제 네. 바뀌었었는데 그걸 이제 민간으로 돌려줘야 되는 시점이 2011년도에 10년도였죠. 이게 좀 오래된 사안이라 잠시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현대건설은 현대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모태가 되는 회사였는데 어려움에 처했다가 다시 이제 매각을 하는 그래서 현대 그룹 계열사 중에 누가 현대건설을 가져가느냐 예. 이게 이제 한참 화제가 됐던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화제가 됐던 시점이고 그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던 시절이고 이때부터가 이제 이상합니다.
요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이전에 현대건설이 어려워져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공적 자금을 2조 9천억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공기업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다시 이제 그 사기업이 매입해 가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현대건설이 그러니까 그때는 현대가 주인이 아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누가 가져가느냐가 그 당시에 이제 적통의 그 의미를 네. 부여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회사를 가져가는 의미가 아니었고. 그 이상이 있었다. 예. 그런데 그리고 예. 현대그룹 입장에서는 예. 그 현정은 씨 쪽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거기 안에 현대건설 안에 8.3%라는 현대상선의 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 현대그룹은 현대상선이 주기업이었기 때문에 네. 그 집에 경영권 문제가 걸려있는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든 자기들이 그 기업을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죠. 네. 그래서 5조 5천억이라는 거금을 이제 투자를 해서 사게 되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사려고 하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으니까요. 예, 사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는데 이 부분을 그 당시에 친이계 쪽이라고 볼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예. 이 상황을 현대 뒤집습니까? 상황을 뒤집습니다. 현대그룹이 이걸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 자금 원천이 해외에서 돈이 들어온다는데 그걸 조사를 해야 된다. 국정조사를 그런 이야기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때부터 포문을 엽니다. 국회에서. 그러니까 현대그룹이 현대 건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는데 갑자기 친이계 의원들 몇몇이 나서고 국정조사 운운하면서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된다느니 예.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때 물론 그 빌미를 준 것은 그 당시 현대증권 노조에서 예. 현대그룹이 그렇게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거를 사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를 처음에는 노조의 이제 정당한 질문 제기였는데 예. 그 다음부터는 국회에서 그때 정무위였겠네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다. 정무위 쪽 소속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네. 이 자금 원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문제를 삼았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보면 그때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친이계 쪽이었어요. 지금도 국회의원인 분들도 있고. 아하, 그때는 안 보였는데 이제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보이네요. 다 보이죠. 예. 네. 그리고 그러면 정책금융공사가 최대 주주였기 때문에 정책금융공사도 중요했지 않습니까? 입장이. 그렇죠. 정책금융공사의 입장이 또 이상합니다. 그 당시에. 이상합니까? 처음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해놓고 예. 현대그룹에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같이 지정해놓고. 동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럼 갑자기 지정을 하지 말든지 처음부터.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그때부터 입장이 바뀌기 시작하고 네. 현대그룹에서 제일 문제를 삼는 그 8.3%의 현대상선 지분을 예. 현대차가 가져가더라도 예. 이 경영권 행사에는 손을 떼겠다라는 그 중간 중재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고 자임을 합니다. 아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어허. 그리고 또 검찰의 태도도 또 이상합니다. 그 당시에. 검찰 검찰의 어때요? 태도, 노조가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언제부터 검찰이 노조 이야기를 그렇게 잘 들었는지 모르죠. 그 노조 이야기를 가지고 검찰이 오히려 현정은 쪽을 수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아, 그렇군요. 이 전방위적으로 금감원하고 그 정책금융공사, 검찰, 국회 전방위적으로 동원이 돼서 그 당시에 현대. 그럼 우선 협상 대상에서 해지가 됩니까?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폐기하고 해지를 하고 다시 현대차와 이제 MOU 같은 것도 체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처음에 이제 계약을 했으니 그래서 협상 대상자가 이제 돼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네. 그럼 우선 협상 대상자한테 우선권을 주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그리고 돈도 여기서 많이 썼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현대 그룹에서 4천억 100억 정도 낮은 금액으로 오히려 현대차에다 주거든요. 오히려 낮은 금액으로. 그럼 공적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한 4천억에 되는 돈을 공적 자금으로 회수도 못하면서까지 이쪽으로 밀어주는 거죠. 재밌네요. 공적 자금 4천억을 손에 보면서까지 현대 자동차로 가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현대 그 자동차로 넘어간 다음에 그때가 원정건설이 2009년도에 UAE. 예, UAE 원정건설 지금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원정건설에 현대차가 시공사로
참여를 합니다. 아, 현대차가 현대건설을 먹고? 예. 예. 이게 먹은 후입니까? 먹기 전입니까? 이제 먹고 난 다음이 2009년도에 이 UA하고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 그 계약을 체결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공 계약은 예. 2011년도에 이루어지는데 현대건설로 넘어간 다음에 시공사로 넘어가죠. 아하. 그러면 현대건설은 이미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어떤 노하우와 자격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그 당시 현대건설은 현대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네. 현대건설의 이제 자회사 계인데 거기 현대 원전 건설 면허나 이런 것들이 다 면허를 가지고 있죠.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UAE 원전 건설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했겠군요. 그렇습니다. 아하. 뭐 물론 그 명분상으로는 적통의 의미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또 앞으로 원전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현대 건설이 필요했기도 했고. 아하. 그리고 나서 실제 인수하죠. 아니 뭡니까? 수주하죠. 예, 수주가 돼 가지고 그 당시에 되는데 이 원전 건설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네. 이 당시에 이 원전은 한수원이 원래 원전 소관이죠.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해외에다가 원전을 건설하게 하는 것은 한전이 하게 돼 있었어요. 그 중에 그 업무를 떼가지고. 그 부분만. 네. 그래서 원전 수출 부분은 한전이 관리하도록 돼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한전 사장이 누구냐 하면 현대건설 출신 김중겸 씨라는 분이 한전 사장으로 와 있었던 것이죠. 아, 연결고리가 척척 맞네요. 예.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제 지금 의혹을 가지고 가신 대목은 이런 거네요. 그러면 결국 현대차가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현대그룹으로부터 현대건설을 뺏는 과정에서는 그 친이계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정책금융공사라든가 혹은 검찰까지 동원돼 가지고 압박을 해서 의혹입니다. 네. 뺏었다는 의혹. 뺏고 그리고 나서 현대자동차는 현대건설을 품에 안고 UAE 원전을 수주하고 네. 그런데 이제 검찰이라든가 뭐 그 의원들이라든가 공사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청와대가 힘을 뒤에서 쓴 거 아니겠는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가가. 그래서 이제 그 대가 부분을 지금 이제 저희들이 다 쓸어보시는군요. 그 이후로 실제 다스의 매출이 급증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이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그 매출이 늘어나는 게 18%씩 이렇게 늘어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제 7%로 이제 떨어지죠. 다시 쭉 떨어졌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예사롭지 않다. 예사롭지 않네요. 예사롭지 않네요. 사실 제가 2011년에 그 자동차 면허 간소화 나왔을 때 그렇죠. 이거는 7년 전입니다. 이거는 다스 매출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세계 최초로 제가 주장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것은 자동차 면허가 간소화돼서 이득을 볼 사람은 세상에 교통사고도 늘어나죠. 실제로. 늘어났습니다. 네, 늘어나죠. 실제로 이득을 볼 사람, 학원도 안 좋아요. 예.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관계자 중에 이득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득을 볼 곳을 굳이 찾자면 자동차 회사. 예. 면허를 쉽게 발급하니까 면허를 발급하면 차를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차가 많이 팔리면 차 안에 들어간 시트도 많이 팔리잖아요. 그래서